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시예요. 얼마 전에 모니터제이션 이메일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러웠어요. 그렇지만 기뻤어요, 물론. 그래서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은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은 없어요.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화면은 지난 4월 8일 날 계기 일식 때 뒷마당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실수한 것은 카메라 렌즈에다가 검은 그 커버를 해서 실제로 달의 모양을 봤어야 되는 건데 안경을 끼고 보니까 달의 모양이 뚜렷했었는데 사진 찍는 거는 그 순간에는 잘 몰라서 그냥 하늘만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려고 desperation, everybody need money. 우리가 모두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돈에 대해서 어떤 큰 절박감 같은 거는 갖지 않고, 물론 제가 직업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모니터라이제이션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성원해 주셔서. 여전히 오늘도 뒷마당에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과 이야기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같이 늙은 아줌마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면을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찍은 사진, 편안한 사진을 띄워놓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나만의 계획이나 어떤 토픽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언젠가는 나만의 스타일이 나오겠지. 나만의 스타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나만의 스타일이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찍은 드론 사진이나 제가 뭐 바깥에 나갔다거나 뒷마당에 사진을 올려놓고 오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미국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미국에 산다는 것, 그냥 단순히 내 고향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 그것이 한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 하고 호기심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의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미국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개의 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저같이 살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저의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늙어가면 다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데 저의 세대에 사실은 우리는 모두 고향이 없어요. 물론 지방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조금 자라다가 취직을 해서 도시로 갔거나 그러신 분들은 고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한국에 살았어도 고향은 없어요. 고향이 없다고 말하면 조금 슬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나에게는 고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엄마는 경상북도 안동이신데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셔서 사셨어요. 그리고 군인이셨기 때문에 아주 철원, 김해, 강원도, 결국은 경기도 포천이라는 곳에서 퇴역을 하셨는데 그 경기도 포천이라는 곳이 저의 마음에는 고향처럼 남아있는 곳이긴 해요. 그러나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서울의 독립문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친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그분 밑에서 국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지만 서울 사람인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군 생활을 하시던 아버지가 군을 퇴역을 하시고 서울에서 집을 사서 사시면서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서울 생활이 시작됐죠. 물론 군에서 장교로 퇴역한 아버지였지만 딸 셋 아들 하나를 가진 4자녀를 가진 우리 아버지는 항상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나는 고향이라는 것이 없구나. 돌아갈 고향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들어 사는 곳이 고향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미국에 와서 미국이라는 곳에서 이곳이 내 고향처럼 살아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집을 살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집이 내 아이들이 자기의 고향처럼 돌아오는 집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에 산다는 것에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많은 삶의 변화와 또 기회와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은 곳이에요. 제가 지난번 비디오에서 엄청나게 핫 이슈가 되었던 미국 병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원인 제공은 물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병원비가 비싸니까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나 봐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많이 의아해 하셨고 미국 병원 제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유튜버들이 미국 병원비는 엄청나게 비싸다, 그것 때문에 파산을 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그냥 믿는 거죠. 사실 저의 댓글 중에서도 미국에 파산하는 사람들의 66%가 병원비 때문에 파산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업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66%가 병원비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한다 그러는데 그 미국에서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류의 사람들이냐면 수천억의 재벌들,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으신 분들이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 병원비로 다시 돌아가기는 싫지만 미국에서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보험에서 maximum out of pocket money가 저의 보험의 경우에는 1년에 6,500불 이상의 병원비가 나오면 그 이상의 돈은 모두 보험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셔서 메디케어라는 걸 받으시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비용은 100% 받고, 여전히 제가 또 다시 한번 말해야 되는 것 중에 메디케이드 A, B, C, D가 있는데 그것도 수입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얼마를 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소셜 시큐리티,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는 것에서 공제를 하고 세금까지 공제를 하고 수령을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수준이 높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지나간 얘기지만 코비드 때 생활보조금 받으셨죠?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받으신 분들은 생각하면 얼마를 받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럼 코비드 펀드 얼마를 받았냐? 2020년에 케어 액트라고 해서 1인당 1,200불, 소득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했어요. 그런데 1인당 소득의 한계점은 개인이 75,000불의 연소득과 그리고 부부가 합쳐서 15만 불. 그러니까 뭐 부부 중에 한 분은 5만 불 벌고 한 분은 10만 불을 벌면 그 개인의 7만 5천 불보다는 많지만 부부가 합쳐서 15만 불 이상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코비드 때 코비드 펀드를 받았는데 제 1차적으로 받은 게 1인당 1200불,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 1인당 500불씩 추가해서 받았고, 또 2차로 12월 달에 2020년 12월 달에 코비드 펀드가 나왔는데 그때는 1인당 600불씩, 그리고 추가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에게도 600불씩 그렇게 받았고, 또 3차로 코비드 펀드를 받았는데 그때는 1인당 1,400불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코비드 펀드 때 한국에서는 얼마를 받았는지. 솔직히 말하면 그것을 사실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생활하는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나라가 보장해주는 사회 보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국은 살 곳이 못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지레짐작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얼마 받았소? 사실은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개인 연간 수입 7만 5천 불 이상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한 푼도 못 받아서 정확하게 언제 얼마가 나왔는지 기억도 못 하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언제 얼마가 나왔는지 그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 미국에 산다는 것. 처음에 미국에 와서 미국이란 나라에 적응할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긴 해요. 영어 문제도 있고 취업을 해야 되고, 또 학생으로 오신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전공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미국이기 때문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문과학 분야는 취업의 기회가 적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그 과학 분야의 인재를 미국에서 취업해서 자리 잡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실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면 1년간의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실은 그 주어진 1년이 길지도 않고 H-1B 비자라고 1년 안에 취업을 못하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실정,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학 분야에서는 3년간의 기회를 줍니다. 3년 동안 OPT라는 비자로 연장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으니까 전공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 미국에서 필요한 과목의 전공을 해야죠. 그렇게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취업을 해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미국 생활에서 큰 불편함 없이 잘 살고 계세요. 예를 들면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그런 쪽으로 이민의 눈을 돌려서 취업을 해서 가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도 봤어요. 물론 미국도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이민 단계를 거쳐서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만족도가 높아요. 저는 미국에 올 때 미국에 아는 사람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학교 관계자가 저를 공항에 나와서 픽업을 해주었고, 그렇게 이러저러한 사연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데, 미국에 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형제 친척이 다 한국에 있는데 그러면 사는 게 외롭지는 않냐라고 물어보시고 싶은 분 계실 거예요. 사실은 사는 게 약간은 외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노인이 되어가는 것도 모두들 외로운 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에는 노인정 시설 그리고 복지회관 시설이 있어서 노인들이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고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도 그런 것이 다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외로운 거예요. 저는 얼마 전부터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시니어 센터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쉬는 날에 일주일에 2번은
오전에 8시부터 요가 클래스를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다른 날들은 뭐 그림을 그리다든가 가드닝을 가리킨다든가 그런 클래스에 특별하게 참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매달 그 뉴스레터가 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어요. 미국 분들이 너는 아직 시니어 될 나이가 안 돼 보이는데 여기에 왜 왔냐 그러면 제 나이는 시니어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직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벌써 그곳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긴 했어요. 미국에 있는 시니어 센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점심시간에는 점심을 같이 먹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제가 사는 이곳에서는 점심 식사 값으로 4불씩 내요. 그리고 물론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사실은 저는 그곳에서 점심을 먹는 프로그램에는 거의 참석을 하지 않고 동료들이 같이 밥 먹자 하면은 가끔씩 밥을 먹은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는 이곳에서 내 삶이 너무 외롭지 않게 노력해가는 것도 우리들 모두 자기 자신의 책임이잖아요. 저는 만약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매일 정기적으로 하던 일들을 그만두면 얼마나 내가 남은 삶을 알뜰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시작한 게 유튜브예요. 여러분들도 유튜브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직장에서도 아무도 없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는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분들이 더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어느 날 그냥 사진을 찍어서 한번 유튜브에 올리는 거 어떻게 사진을 유튜브에 올리는가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벽난로에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편집을 해야 되고 효과음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음성을 넣어야 되고 동시 녹음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 녹음은 또 마이크가 있으면 더 좋겠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매일매일 혼자서 연구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사진 편집하는 거, 필름 편집하는 것도 혼자서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했고 지금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어찌어찌 매일매일 편집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비디오를 찍고 있어요. 비디오를 찍으면서는 그냥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면서 찍고 지난번 영상에서 구독자들이 보여준 반응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서 혼자서 막 웃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줌마 성질 급해. 빨리 좀 얘기 좀 해. 그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느렸나 봐요. 사실은 바로 이전 영상부터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빨리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무슨 대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화면을 틀어놓고 제가 그날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빨리빨리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난번 영상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에 어떤 문법적인 오류나 그런 거를 지적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저 자신이 제 필름을 모니터 해봐도 말이 참 어눌해요. 그런데 그것이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고 미국말도 잘 못하고 그렇게 어눌한 상태가 돼가요. 왜냐하면 한국말 발음할 때는 발음을 정확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냥 어쩌다가 모르게 또 영어가 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고 아무튼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생기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적해 주시는 조언이나 격려 그런 것들은 모두 사랑과 관심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뭐 저 사람 저래 하고 생각으로만 끝나고 말으시면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미국에 산다는 것은 한국에서 살 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타향에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환경은 물론 영어를 해야 되는 환경이고 또 낯설은 땅에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만 살아가면서는 나의 고향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과 다른 점이 많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병원비부터 병원비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의료보험만 있으시다면 아주 간단한 감기나 그런 것들은 urgent care라고 예약 없이 무조건 찾아가면 볼 수 있는 의사도 있고 그것도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돈을 내지 않고 더군다나 메디케어 미국의 그 65세 이상의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돈 걱정이 없이 병원비 걱정이 없이 미국 병원에 다니시고 또 치료를 하십니다. 바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직전에 메디케어 혜택을 보시는 분이 90불의 돈을 냈는데 그거는 비싼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굉장히 비싼 거지요. 그런데 그분이 90불을 낸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메디케어의 A는 100% 병원비 공짜이고 B는 171불인데 C와 D는 약값이에요. 약값. 그리고 C는 어드밴테이지라고 해서 자기가 그 사보험에서 광고를 해요. 너희가 우리 보험을 들면 메디케어 B 171불 내는 거에서 커버리지를 하고 약값도 안 내는 것을 커버리지를 한다. 그런데 굉장히 그 회사들이 많아서 각 회사마다 그 베네핏이라 그래요. 혜택이 굉장히 다른데 그거는 전문가들과 의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은 어떤 약은 이 보험회사에서는 공짜인데 어떤 약은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낸다. 그렇게 그 보험회사 간의 경쟁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선택해서 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맞아요.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또 그 보험이 자기 자신에 맞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는 기간도 있어요. 11월 달에 12월 달에 해마다 다른 보험으로 바꿔 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만 사시면서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맞는 거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가 미국에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이것저것 두서없이 또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 노후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덕분에 돈을 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뵙죠.